조선시대 침구학의 대가였던 허준 선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강은 반드시 불기운으로 깨워야 그 약성이 살아난다.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 어르신께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넣고 약한 불로 3분 정도 끓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홍차 한 티백과 흑설탕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따뜻할 때 마시는 것입니다. 이 조합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한데 사람에 따라서는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차를 넣는 것입니다. 홍차는 소화를 돕고 기운을 고르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흑설탕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정제하지 않은 흑설탕에는 칼륨과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을 보충하고 따뜻하게 유지시킵니다. 윤 어르신은 이 방법대로 21일 동안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부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서너 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 번만 간다고 하셨습니다. 2주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3주째가 되자 피부색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칙칙하고 누런빛이었는데 이제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신장 역과율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무슨 약을 새로 드셨어요? 윤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생강차요. 저는 이런 사례를 수십 번 봤습니다. 매번 신기하고 매번 감동적입니다. 우리 몸이 가진 자가 치유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은 아침에 다시 깨어나면서 모든 기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목욕 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차를 마시고 15분 정도 후에 목욕을 하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집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혈압 상승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2살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차가운 물만 드셨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장고에서 꺼낸 물을 드셨습니다. 그래야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밤에 소변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와 전립선 문제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잡아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7월 한여름인데도 말입니다. 배를 만져보니 그것도 차가웠습니다. 신장이 있는 허리 부분은 더 심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신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찬물을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녁마다 허리에 온찜질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시면서도 워낙 고생이 심하셔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젯밤에 한 번만 깨고 잤어요. 평소에는 대여섯 번씩 깨던 분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편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나빠지던 것이 멈추고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십니다. 찬물은 입에도 대지 않으십니다. 이제 찬물 마시면 몸이 거부해요. 뭔가 잘못되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십니다. 몸이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만능약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의 양을 줄이고 홍차와 흑설탕의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또는 식후에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탄력을 높여서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도 조심해야 합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손발이 뜨거운 분들은 생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안 되는 거네? 아닙니다.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살 김순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생강차를 마셔보고 싶었지만 걱정이 되셨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서 팬에 살짝 볶습니다. 볶으면 매운 성분이 줄어들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볶은 생강으로 차를 끓이되 홍차 대신 보리차를 넣습니다. 흑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속이 쓰리지 않았고 오히려 소화가 잘 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이 차를 드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생강차 말고도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꿀절임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둡니다. 비율은 생강 하나에 꿀 2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온에서 사흘 정도 두면 생강의 성분이 꿀에 우러납니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도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찜질입니다. 이것은 특히 겨울철에 좋습니다. 생강을 두툼하게 썰어서 마른 팬에 구웁니다. 살짝 탄 것처럼 보이고 향이 진하게 날 때까지 구웁니다. 이것을 천에 싸서 아랫배나 허리에 대고 있습니다. 생강의 열기가 천천히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신장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생리통이 있는 젊은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15분 정도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 조격입니다.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고 생강 서너 조각을 넣습니다. 발을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습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더 부어줍니다. 발에는 전신의 혈과 경락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연결된 경락이 발바닥을 지나갑니다. 생강 종욕을 하면 발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다리를 타고 올라가 신장까지 도달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0살 이정자 어르신은 생강 종욕을 매일 하십니다. 평생 다리가 차고 저렸는데 생강 종욕을 시작한 후로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이제는 이것 없이 못 자요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물을 적게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됩니다. 신장은 물로 노폐물을 씻어내는 기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확한 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변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하면 적당합니다. 단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상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물은 따뜻해야 합니다. 자는 동안 식었던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한국 음식은 대부분 짭니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모두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맛있지만 신장에는 부담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몸에 물이 고입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습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신장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과로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 최영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평생 짜게 드신 분입니다.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음식 조절을 하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입이 거부한다고 하셨습니다. 3달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부종도 많이 빠졌습니다. 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진통제와 소염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파서 약을 드십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통제들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신장의 혈류를 줄이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살 김영희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10년 넘게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나중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장기간 약물 복용이 원인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렇다고 아픈 것을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온찜질,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약은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십니다.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신장은 등 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복부에 혈류가 막힙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힘들면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8살 박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이 기본입니다. 걷고 나면 몸이 개운해져요. 혈액이 쫙 도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이상 감소합니다. 신장 기능도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체온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외출할 때는 허리와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복대를 하거나 내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도 냉방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에 직접 맞지 않도록 하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찬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살 정미숙 어르신은 여름에도 얇은 복대를 하십니다. 배만 따뜻하면 몸 전체가 편해요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더울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고 독소가 배출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신장의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자주 깨고 얕게 주무십니다. 이럴 때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신경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살 안철민 어르신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하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열흘쯤 지나니까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 11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자봐요라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등등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쌓이면 몸이 긴장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7살 강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십니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밤 11시 전에 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82살 최한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스스로 노력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방향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생강차를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매일 걸으셨습니다. 그 결과 80이 넘은 나이에도 신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앞으로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배운 것들을 나누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강은 그 환경을 만드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몸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은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내일은 물을 조금 더 마셔보십시오. 모레는 10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면 됩니다. 일주일 후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편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 달 후면 더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피부색이 좋아지고 기운이 생기고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3달 후면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매번 놀랍고 매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의 김영철 어르신처럼, 대구의 한미숙 어르신처럼, 전주의 박철수 어르신처럼, 춘천의 이정자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다고 불평만 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가장 나이 많은 분은 88살이었습니다. 전남 여수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생강차를 시작하셨고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오늘 당장 생강을 사십시오. 집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생강차를 끓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 썰고 물 끓이고 홍차 넣고 흑설탕 넣으면 됩니다. 그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느껴보십시오. 몸속으로 따뜻함이 퍼져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마시십시오. 모레 아침에도 마시십시오. 일주일 동안 매일 마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뭔가 달라졌나?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웃으실 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아졌어요 라고 하실 때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일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 여러분도 곧 그렇게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요즘 몸이 정말 좋아졌어.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 더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생강차를 시작하셨다고, 몸이 좋아졌다고,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건강 나침반이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내일도 건강하십시오. 평생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